그죠?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 추이. 그죠? 지금 다시 안 보여줘도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 거기에 원달러 환율이 뭐예요? 하락하고 있는 원화 강세 흐름. 그 속에서 외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제로 코로나 완화에 대한 흐름. 그런데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 그렇기 때문에 이 제로 코로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가질 부분은 아니고 적어도 12월 달 중국 공산당 회의 이 부분을 통해서 내년이나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중국은 완전히 진퇴양난에 놓여 있지. 빅테크 기업 규제 계속하는 가운데에서 미국이 공급망을 빼가고 있는 가운데 그죠? 지금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도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요걸 이제 하나하나 보게 되면 이제 중국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중국 개방은 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완화는 하긴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의 확진자 수가 중국에서 역사상 최고 많은 수준까지 그지?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물백신을 맞은 상황에서 쉽지가 않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분명히 해야 될 상황이긴 해도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가질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간 선거에서 이제 연방 상원의원이나 이 주지사 이렇게 뽑는데 여하튼 공화당이 여론조사에서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항상 그제 중간 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 부분 집권당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야당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지? 그건 기본이고 거기다가 항상 국민들은 지금의 경제 상황을 대통령 탓으로 다 돌리는 게 일반적이잖아 그죠? 그게 글로벌 시장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다 이런 거를 반영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냥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면 지금의 여당이 안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인 듯이 바이든 미국도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쪽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상원에서 3분의 2의 의석을 확보할 일이 없고 그런 흐름이어도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 변화는 쉽지 않다. 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가능성 이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 부분은 차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중요한 건 이제 10일 날 그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잖아. 그제? 그런데 7.9%에서 8%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지? 이번엔 8%대 나온다 하더라도 이 CPI 물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크게 할 이유가 없다. 그죠? 이미 시장이 달러 움직임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 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지금 그거 한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금투세와 관련된 부분 그죠? 이거는 민주당이 금투세를 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내년의 문제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잖아. 그지 시장에 이 부분이 중요해. 코스피 내 외국인은 최근 5주 연속 지금 순매수하고 있지. 9월 29일부터. 그지? 이 파란색이 매도하다가 이제 매수세로 전환되고 있는 흐름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공매도 비율은 내려가고 있어. 그러니까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야. 이걸 알아야 지금의 시장이 우여곡절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 시장의 레벨업이 되고 있다는 거라고. 신흥국 외국인 수급의 변화 흐름을 보게 되면 중국하고 대만은 그지 매도세가 세잖아 그지 7월 10월 부분으로 봤을 때 반면에 인도와 브라질 한국 이쪽 신흥국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 이쪽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국가별 흐름 부분이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최근에 미국 텍사스 교직원 퇴직연금이 발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여기에서 중국은 확 내렸잖아. 35.4%에서 17.7%로.
지난번에는 제가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그리고 싱가포르 국부펀드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시장 부분에 더 내려갈 부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지, 그지? 여기에서는 뭐 이 텍사스 교직원 연금에서는 대만도 늘렸어. 4% 정도. 그러나 이제 아까 전체적인 외국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대만은 매도세가 좀 센 거고 우리나라는 텍사스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는 이제 텍사스 교직원 연금만 관련된 부분이야. 여하튼 이렇게 우리나라 비중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공매도의 계절적 특성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항상 9월에 정점을 이뤘어. 이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9월 정점 이후 12월까지 하락한다는 건 뭐해? 쇼 커버링이 들어온다는 거지, 일부. 그지? 그런 흐름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진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40%가 PBR 0.4%에서 거래된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전에도 계속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지 그지? 0.5배 역사적 저평가 부분 그지? 거기에 이 부분을 많이 얘기했어 그죠? 영업이익과 관련된 부분 우리나라 영업이익이 110조에서 120조 요때 1800에서 2000포인트인데 지금 240조 라인 부분에 놓여져 있는데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지수 이거면 너무 싸다. 그지? 근데 이거를 순이익으로 봐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영업이익, 순이익은 줄어드는 영업이익보다 적은 거지.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도 항상 지금 2010년에서 19년 라인 부분에 7, 80조 대 이때 1800에서 2000포인트였다고. 근데 지금 감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2022년 166조야. 응? 영업이익보다 적은 게 순이익이잖아. 그지? 그러면 지수상 레벨로 보게 되면 우리 시장은 지금 지수도 높은 부분이 아니야. 아셨죠? 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시장 특징으로 보게 되면 장 초반엔 뭐 이 공화당과 관련된 민주당 공화당 부분에서 이런 단편적인 부분의 뭐 수혜 업종 이런 부분들을 가늠하는 건 그건 우습다라고 보시면 돼.